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정치권은 무척 바쁜 하루였습니다. 우선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타결이 됐죠.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양보하면서 빠른 지척을 보인 건데요. 여기서 빨랐다고 표현하는 이유, 민주화된 이후 국회, 바로 13대 국회 이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여태 평균 원구성까지 걸린 시간은 50.3일이었는데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가히 신기록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어제 수석비서관에 대한 부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중국으로 떠났던 김재원 전 의원이 정무수석을 맡게 된 건데요. 이로써 20대 국회를 비롯한 박근혜 정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끝까지 제발 좀 잘 굴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대 원구성이 타결이 됐어요. 욕은 많이 먹었지만 진짜 빨랐어요. 네. 웃으면 안 되지만 진짜 빠른 건데요. 뭐 50일이 넘었는데 과거에는. 법정 시한 이틀 넘겨서 타결이 됐죠. 네,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 여론과 압력이 그만큼 심했고 그걸 또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 최대 그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부의장은 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나눠 맡기로 했고요. 이 상임위원장은 8대 8대 2로 이제 나눠 맡는데 새누리당이 그 법사위와 운영에 대해서 그 기획재정과 정무, 안전행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보, 국방 등 핵심 8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더민주가 그 예산결산과 예결이라고 하죠. 그리고 환경노동, 외교, 또 보건복지,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여성, 윤리 등 그 8개 상임위원장을, 그리고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과 산업통상자원 등 그 2개의 이제 상임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은 그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대신에 그 핵심 상임위원회에서 그 실리를 챙겼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죠. 오늘 오후에 본회의 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회의장하고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게 누가 각 정당 내에서 후보가 되느냐, 이게 아주 재밌어요. 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지금. 그렇죠. 특히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열심히 해왔던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아주 그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뭐 초선화를 그래서 보낸 분들도 있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뭐 6선의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의원, 그리고 5선의 그 박병성, 원혜영 의원 5명이 이제 이 후보군을 이루고 있지만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사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있죠. 왜냐하면 그 문희상 의원과 굉장히 좀 친한 관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파전으로 그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이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 심재철 의원과 그 김정은 의원이, 그리고 국민의당에선 이 박주선, 조배숙 의원, 이 2명 가운데 이제 1명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도 있었죠. 정무수석의 김재원 전 의원이 이제 된 네, 거죠. 사실 이제 그 현기환 정무수석을 이제 경질했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사실은 그 현기환 그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과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KTX에서 참
자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런 대화 없이 갔다는 거. 네. 이 당청 관계가 사실상 뭐 거의 이제 절벽이었던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든 그 친박 핵심인 이 김재원 전 의원 이 전략통으로 꼽히고 있죠.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미래 전략 수석에는 현대원 서강대 신방과 교수를 임명했고요. 교육문화 수석에는 김승용 가톨릭대 부총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또 김영석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이정섭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각각 통일부와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을 했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에 따라서 4.13 총선 이후에 지난달 15일 이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이 참모진 교체에 이어서 이 청와대 개편을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정부 개편도 일단 이제 차관급에서 매듭을 지은 셈인데 앞으로 이제 일부 장관 등 추가 개혁이 있겠느냐. 그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어제 조선 해운 이 구조 조정에 대비해서 11조 규모의 국채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야당은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응급 처방은 나왔지만은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예. 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10조 정부의 재정으로 1조 등 모두 11조의 이제 국책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이제 조성하기로 했죠. 더민주의 이재정 원내대변인 이 정부 대책은 기업 부실 원인도 책임 수준은 불투명하고 심지어 이 구조조정 목적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대책이라고 이제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 안철수 대표는 전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적극 협조할 테니 투명하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마련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 하는 발권력이 아니라 재정으로 이 구조조정 지원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한 셈인데 그러나 이미 정부 입장은 이제 확정이 좀 된 것이죠. 반면 새누리당의 김연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 뼈를 깎는 노력과 명확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이제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책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특히 홍기택 전 KBD 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발언이 이제 단초가 됐는데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그동안의 자금 지원, 이제 부실 지원이었다. 이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이 청와대와 정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면서 부실 지원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쪽에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예. 이에 대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이 청와대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서 부실 폭탄을 좀 뭉개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 청문회 개최 등 국회에서 이를 다뤄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어제 수사관 150여 명을 동원해서 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등에 대한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죠.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20대 국회의원 구성이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구성은 이제 합의가 됐는데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바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인데요. 새누리당 혁신비대위가 원구성 마무리 전에 복당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복당 논의를 할지 이런 점이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새누리당 혁신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혁신 모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기로 돼 있어서. 예. 반사 명칭은 이제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모임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정치권은 혁신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냥. 그래요. 늘 혁신해야죠. 또.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원구성이 됐어요. 네. 그죠? 원구성이 됐는데, 서청원 전 대표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네. 예. 근데 원구성 마무리 전에 복당 논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복당 논의를 해야겠네요. 원구성이 됐으니까.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이 무소속 의원들,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의원들 전체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말 좀 진지하게 또 치열하게 논의를 좀 하고 의견도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비대위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한 좀 지렛대를 좀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비대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비대위에 대해서 말들 많은 거 아시죠? 네. 예? 이게 출범했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인적 구성에서 너무 비정치적인 인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외부에서 위원님들을 영입한 것은 우리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당에 전달하라 그런 취지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가감없이 당에 전달하고 오히려 또 아픈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오로 좀 비대위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도 우리 당연직이 아닌 원내에서 김영우 의원님과 이학재 의원님이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이 두 분은 그래도 저희 혁신 모임의 멤버로서 당의 혁신과 대신 변화에 대한 입장들을 함께 공유해왔고 또 그런 부분들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비대위가 시작 단계니까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을 한다. 물론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인물들이 국민의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치권에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치와는 상당히 무관한 일을 했던 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사실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친박 눈치 보기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건 너무 좀 심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무슨 친박, 친이, 비박 이런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좀 그렇게 계파적 관점에서 봐야 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들이 조금 더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물론 이제 첫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정말 우리 혁신 비대위라는 명칭에 맞게 당이 혁신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전달하고 또 표현해주고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본인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그런 소명도 좀 생각하시면서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에서 먼저 한다는 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도입 이거부터 검토한다는 거 같던데.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집단 지도 체제가 여러 가지 당 운영이라든지
또 대표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안 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줘서 좀 강한 리더십을 갖게 하고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들에 따라서 비대위가 새로운 지도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친박하고 비박 간에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세요? 이제 우리가 개파 없애자고 했는데 모든 사안을 비박이나 친박이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당장 권력에 관한 문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당의 구조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를 개파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결정된 지도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어떻게 이제 펼쳐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박에 책임 있는 분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물밑에서 좀 새로운 인재들이 충원되고 좀 새로운 얼굴들이 당 지도부에 포진을 해서 실질적인 개파 해체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체제가 구성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결과물로 나와야만이 저는 개파 해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원유철 의원이 지금 당권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당권에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또 어느 분은 꼭 친박의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몰표로서 되겠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아직 보이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제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어떤 성격 또 어떤 흐름 속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당이 살아나가고 또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이 어수선한 것 그리고 계파 갈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유달리 보이는 이유는 당내에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수 있는 분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죠. 그죠? 대선 관련 입장 밝힐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멀리 계신 반기문 총장님이 글쎄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 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좀 자제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반기문 총장님이 당에 유력한 후보라고 거론은 됩니다만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되거나 경직된 입장에서 바라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전 의원 정무수석 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현교안 수석이 교체된 부분이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교안 수석이 의욕적으로 정무수석으로서 이제 좀 우리 당내 소통이라든지 또 여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는데 성과를 좀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성 경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국회에서 매우 가깝게 이러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왔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뭐 방법이라든지 또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정무수석으로서 좀 잘 발휘해서 대통령이 우리 여야 정당과 소통하고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나가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현규현 수석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 그죠? 글쎄요. 이게 사람 비교해서 누가 더 나을 거라고 얘기하면 좀 좋지는 않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 출성분 록비드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7시 38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전시간 마포대교 목간 지점에서 화물차가 싣고 가던 적재물 폐지를 쏟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도 동호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는 조금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 계속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됐다가 다시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은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장수부터 송내, 노우즈부터 김포요금소까지 모두 앞에 9km 구간 정체가 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계양부터 송내, 평촌에서 청계터널까지 12km 구간 밀립니다. 또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구리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하남까지 10km 구간에서 쭉 정체가 됐다가 다시 서안남 부근 일대로 2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제가 오늘 방송 1부서부터 쭉 말씀드리지만 20대 국회 원구성 합의가 됐고 국회의장 더민주가 맡기로 했죠. 상임위원장 배분도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자, 그래서 협상 파트너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자, 한번 소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유, 근데요. 네. 진짜 이번이 신기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50일이 맞습니다. 평균 넘게 걸렸거든요, 여태까지.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빨리 한 거예요. 예. 네.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이번 이 20대 원구성에 대해서? 사실은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희망이 있어갖고 예. 3당 대표님들이 법정기를 지키는 곳이 민생국회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기일을 마치기 위해서 정말로 협상 당사자인 수석 간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돌출 변수가 생겨서 이게 또 장기적으로 원 개원이 늦춰지는 게 아닌가 조바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7일날 했으면 제일 좋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협상할 수 있었던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한 상임위가 예결위, 환노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 윤리특별위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8개. 예, 8개죠. 예.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예결위를 갖고 왔으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상 때는 예결위도 말씀드리고 운영위도 말씀드리고 정무위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는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사실은 예결위에서는 지금까지는 12월 2일 날 예결위 위원장이 내년 익년도 예산 끝나면 예결을 소집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2월, 4월 상임위 열릴 때 그야말로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 부처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임위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야당에서는 예결위 상설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정부가 워낙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면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열어서 현안에 대해서 정책
대해서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새누리당은 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 뭐 이런 거 다 챙겼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새누리당이 전략적으로 처음에 좀 더 국회의장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카드로서 국회의장 카드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통크게 양보한 거 맞고요. 제일 큰 저기가 국회를 빨리 열어서 민생을 챙기자가 하는 것이 우상호 원내대표나 제 생각이 그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상임위가 어디를 누가 갖고 안 갖고 이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의장과 그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중에 하나 그중에 예산을 챙기는데 이 목표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통크게 저희가 뭐 밀렸다 어떤 혹평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국민들을 위해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국회의장 이제 선출이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박병석 4명의 의원이 지금 사파전을 벌이는 모양인데, 근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친노 후보한테는 표 안 준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너무 과하죠? 예. 사실은 자유투표를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어제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회의장은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타당 후보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새누리당도 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가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무소속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홍의갑 의원님과 이해찬 그렇죠. 의원님 계시죠. 근데 일단은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에 반기문 총장과의 이 만남 이것 때문에 물론 불발됐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총리, 의원은 언제 복당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복당 시기는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이 복당을 논하고 실제 복당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그때쯤 정도에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 원구성 오늘 뭐 끝난다고 하지만 민의를 쉽게 그렇게 해서 일당을 만드는 흐름에 대해서는 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새누리당이 움직여야 저희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해찬 의원하고 반기문 총장 물론 불발이 됐습니다만 그 어떻게 만나려고 시도한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말들이 많던데. 만나실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그게 너무 언론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저도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공개로 만나는 거를 한쪽에서는 요청, 한쪽에서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내지는 지도자들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뭐 일당하고 하는 모습은 즐거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만나서 크게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 좋은데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서로 실갱이하면서 불발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즐거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또 뭐 만나기로 했다가 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만나기로 하고 말이에요. 예? 네네네. 그래가지고 참 이 사람이 헷갈리는데 우리 대권 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죠. 손학규 전 대표 말입니다. 네네. 지금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이 자꾸 오라 그러고 말이에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에서 이제 또 이 정치 세력화 모색을 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손학규 우리 전 대표님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 왈가불가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당이 어려울 때 항상 역할을 해주셨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손학규 전 대표님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민의당에서 모셔가려고 이러저러한 모습을 취하지만 저는 우리 손학규 전 대표가 그렇게 녹록한 분은 아니다. 그래서 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청와대도 어제 그 인사 부분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재원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 기용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사실은 4.13 총선에서 이 정도로 여당이 참패를 했으면 전체 내각 개편을 하는 게 시당한데 여느 나라나 역대로 봤을 때. 예. 그렇지만 또 돌려서 다시 친박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고요. 예. 다만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께서는 국회도 아시고 야당도 아시기 때문에 현 수석보다는 조금 소통하는데 나름 조금 기대는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죠. 예. 아무래도 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집권 후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본인하고 제일 손발이 잘 맞는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었는데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어떻게 본다면 당청 혹은 청과 야 예? 이런 쪽에는 또 상당히 힘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집권 말기이고, 내임덕, 등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입맛이 맞는 분들로만, 청와대와 내각을 꾸린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눈에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도 청와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